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픽 2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중에서 설문조사, 서베이와 관련된 상황이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8회분 8개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주제예요. 첫 번째는 사회,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생활, 네 번째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여기에 이처럼 수화물 사고, 희망 직업, 애완동물, 신문, 고민상담, 건강, 매체, 직업, 노후, 공공시설, 출산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에서 보면 모바일 쇼핑, 화장품 매출, 면세점 매출, 매출액,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고요. 생활에서는 점심시간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에서 보면 진학과 글쓰기와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어 빈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가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왔습니다. 어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휘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유형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읽기가 있고요. 듣기, 쓰기가 모두 나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설문조사 내용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쓰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나 어떤 표들을 보면서 이것을 분석해야 하는 쓰기를 합니다. 분석하여 쓰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어떤 형태로 풀어서 써야 하는지 이거는 이제 쓰기 부분에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읽기 부분을 보면 내용일치 문제에서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이제 유형을 보면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부분이 대부분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듣기 부분을 보면요.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또 여기에서도 듣기 부분에서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직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부분의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총 9문제가 나왔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이제 반 정도 된 43%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는 건 대부분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의미이죠. 자, 그래프를 보면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에 대한 조사입니다. 먼저 이럴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남녀 모두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여기 남자, 여자 나왔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님. 그리고 친구가 나왔어요. 친구. 어느 쪽이 더 고민 상담을 많이 해요? 그렇죠. 친구가 더 고민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답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남녀 모두 형제와 자매에게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한다. 남녀 모두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한대요. 아니죠. 보세요. 전체적인 그래프,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자기 자신 중에서 그래프 제일 낮아요. 가장 적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는 청소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다. 자, 봅시다.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는, 여기 자기 자신 혼자죠. 고민을 해결하는 청소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다. 어때요? 남자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더 적다가 아니라 더 많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고민을 말하는 청소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보세요. 남자, 여자예요.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것도 뭐예요? 많다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파트에서는 알맞은 그림 찾는 유형에서 6문제가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한 28%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듣기가 시작되기 전에 얼른 1, 2, 3, 4번 보기를 보고요. 보기를 볼 때는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숫자를 봅니다. 제목을 보고 숫자를 얼른 눈으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가 시작되면 이 보기와 관련돼서 비교하면서 잘 듣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화면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도착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행기 수화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가 가장 많았고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리고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답을 금방 찾으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는 어휘, 단어 얼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에서 2006년부터 2014년이라는 연도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거죠. 2006년에서 2014년. 그러면 1번과 2번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화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부분을 들으셨다면 얼른 2010년과 최고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2번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끝까지 사실 들어봐야 합니다.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사고가 나옵니다. 가장 많았고 이게 가장 많았대요. 근데 여기 3번과 4번 모두 그래프에서 30%인데 가장 많은 건 3번에서는 파손이고 4번에서는 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모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 다음이 분실,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에서는 문제를 들으면서 빨리 눈으로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얼른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쓰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기 부분에 두 가지 유형 쓰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설문조사와 관련된 쓰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다음을 참고하여 뭐뭐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설문조사와 관련된 분석을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자, 300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600자에서 700자에 해당되는 쓰기가 있죠. 자, 그러면 설문조사 한번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즉, 이것을 분석한 후 나의 의견, 생각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기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한 팁을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30대와 6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한 문장이 서술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첫 문장에 써주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30대와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첫 문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장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비교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대와 60대가 각각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첫째 1위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그 뒤를 이어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 문장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 여기 3번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항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 다음 이 부분은 뭐예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 문장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설문조사와 관련된 쓰기는 요 1번, 2번, 3번 과정으로 200자에서 300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번째 듣기 이어질 말을 고르십시오에서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대화문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다음 이어질 말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 관련해서 그냥 한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픽 2의 상황편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topicexam.com에 들어가셔서요. 토픽 2 기출문제 부분에 듣기 체크, 읽기 체크를 하신 후 상황 체크하시고 설문조사 부분을 클릭을 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